그래서 지금 내저번의 방식을 구하라 라는 거잖아. 원의 방정식이지. 근데 여기는 근데 풀이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반칙이잖아. 뭐가 반칙인데요? 내저번에 방정식을 구하는 게 그냥 무게중심 알아보는 거였잖아. 원의 방정식인데 그 중에 내저번의 방식을 구하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적용 B를 이용해서 적용 B가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너의 능력이지. 그래서 무게중심이다. 그러면 그게 안 통하게 문제를 바꾸자. 변형. A와 B는 같고 C가 0,√3인가? 그럼 C를 0,2로 바꾸자. 나머지는 같아요. 푸세요. 봐봐. 277번의 주제는 내저번의 방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심과 무게중심이 정삼각형에서는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제에 불과한 거였고, 그런데 실제로는 내저번의 방식 구하겠지. 왜냐면 외저번이라는 게 있는데 외저번의 방식을 조금 전에 했었죠. 세점을 지나는 원 해서 한 거지. 그러면 이번엔 내저번을 보자.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니? 하면 핵심은 이거야. 핵심은 원의 생명은 뭐? 중심이죠. 따라서 내심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자, 내심에 대해서 알아줄 게 뭐니?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야죠. 머릿속에 자기는 내심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가를 반성을 하세요. 오케이? 예를 들면은 이 문제가 있었지. 이거 수능 문제라고 해서 희한하게 생겼네. 지금 뭐 삐뚤음하게 뭐 이렇게 휘어져. 원이냐? 오늘 일부냐? 자, 이거. 그 좌표평면의 비스만 직선 할 때 이렇게 되고 y는 n분의 1x다. 그리고 x 이퀄 1 해서 여기에 이렇게 원이 있었던 것도 하나.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되는 요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 내가 바꿔서 했죠. 그때도 이게 뭐야? 내저번이죠. 그러니까 내심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이게 수능 문제였다 라고 하면 기본적인 도형이니까 알아둬야겠어요. 이해갔죠? 그러면 우리가 내심에 대해서, 내저번에 대해서 안다는 건 내심에 대해서 안다는 건, 내심에 대해서 뭘 알아둬야 되는데요? 하면 두 개죠. 일단 두 개 하면 돼. 정의, 그리고 계산이 아니라 성질. 정의는 뭐죠? 내심의 정의는 얘기해봐. 그런데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연서야 얘기해볼까? 이러면 그래도 좀 얘기해봐. 조금 말고는 얘기해봐. 자, 구원투스 옆에 너 뭐라고?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맞은 것도 아니지. 뭐야?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겠어요. 말로만 할 거예요. 적기 귀찮아. 그럴 것 같아요. 왜 수업을 하니? 라고 묻겠지만 그냥 한다. 자, 그래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성질은 뭐야? 네가 얘기한 거죠. 세 변까지 거리가 같다. 근데
뭐 가계 이등분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달리 안 들리고 똑같이 들리죠. 선생님 이해 갔나? 근데 나중에 얘기해 줄 거야. 왜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 아니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 가계 이등분선의 정의는 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 그렇게 하는가? 나중에 얘기해 주지만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작도법을 정의로 한 거예요. 작도법. 그게 뭔 말인가 뭐라 했잖아. 자,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뭔데요? 하나 더가 뭐냐면 다른 심과 다르게. 그래, 정의는 항상 기억을 하세요. 정의는 뭐야? 점이니까 점은 교점이다. 그죠? 점은 뭐 교점이다. 무엇의 교점. 심에 대한 얘기는 다 이렇죠. 그 다음에 다른 심들은 요게 끝인데 이제 내심은 요거 하나가 더 붙죠. 유명한 거. 유명한 게 뭐죠? 하면 S는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 사실 이게 내심이라 보다는 내저번의 반지름이지만 매우 뭐 거의 밀접한 연관성이 높아서 이거 하나 알아주죠. 이거 뭔지 모른다 손 들어봐. 다 알죠? 오케이. 그러면 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봐. 체계적으로 있다. 그럼 뭐 하면 되니? 지금 자,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가계의 등분 하나 더 구하면 돼. 그럼 가계의 등분 하나 더 뭐, 이걸 하면 되죠. 아니, 근데 이 각이랑 저 각이랑 틀리니까 이건 세모.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점을 구하면, 이거 구한 거죠. 근데 네가 이상한 게, y좌표랑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는데, 네가 봐도 y좌표는 무리수고, 반지름은 유리수였잖아. 네 답이? 뭐가 이상하지? 자, 아무튼 이거 이해 갔나? 그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 가계의 등분선 못 구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You know? 가계의 등분은 저기 직선의 방식 마지막에 D equal D로 한다 하고 했잖아. 근데 얘는 웃긴 게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러면 안 되죠. 뭔데요? 이걸 점을 놔. 점을 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잖아. 오케이? 그러면 점을 놔. A, B라고. 그러면 이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 B잖아, 그냥. 정신을 차려. B란 말이야, B. 엄밀하게는 절대값 B지만 그냥 B. 선생님 이해 갔나? 그리고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을 잘 모를 수가 있냐? 그지? y는 2x 플러스 2잖아. 그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퀄 0. 오케이? 그래서 점과 직선의 거리랑 그 이퀄 b 라고 넣으면 뭐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런데 그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뭐죠? 이거. 그 중에 그러면 두 중에 뭘까요? 찍냐? 그러면 난체 찍혀야지. 빡 하고 기울기가 양수인 거. 그래서 뭐 하면 돼? 그것의 y 절편이 구해진 거죠. 지금. 선생님 이해 갔나? 내가 이렇게 왜 설명하고 있을까? 안 하겠다는 뜻이죠. 계산은 당신이, you know? 오케이. 그래서 얘는 B다, B. 정신을 차리고. 엄밀하게는 절대값 B야. 왜? 이 점이 여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B가 아니고 마이너스 B니까. 오케이. 근데 어차피 저쪽에 절대값이 있죠. 그래서 여기 절대값 안 해도 어차피 저쪽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뭐냐? 이게 지금 뭘 이용한 거니? 이거죠, 이거. 가계 임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뭐 할 거냐? 가계 이등분선이야. 자, 봐. 지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체계적이란 말이 뭔가? 이게 이제 가계 이등분선이잖아. 가계 이등분선은 뭘 알아둬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원방을 수업하는데 진도가 좀 빠르게 지나가지 않지. 내가 엄청 많은 양을 하니까
진도가 빠르게 안 나와죠. 근데 엄청 많은 양을 목적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걸 이렇게 하나 두고 이걸 이렇게 하나 두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뭐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였죠. 이거랑 이거랑. 근데 내가 지금 이거는 다 풀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혹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모르고 그러면 그냥 답만 기억해서 풀고 있는 가계 이등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y x가 y 마이너스 x로 앉지? 좀 신기한 것 같아. 가계 이등분선에서 뭘 하려고? 정의와 성질이지. 그러면 저게 가계인분 정의인 셈이기도 하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얘가 뭐요? 얘가 뭐죠? 띠디디. 이쪽은 좀 주제가 따로 있으니까. 뭐하니? 1 루트 5 2 그럼 이건 뭐니?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5분의 1 끝났어요. 이거 5가 아니고 보통 선생들은 싹 안 하고 그냥 바로 이거 제시해서 너 보고 5 하게 만들겠지만 나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거 뭐니 그것도 빠르게 나 혼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그럼 이건 뭐니 이러고 있을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럼 내가 왜 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하고 있는지 뭐야. 너한테 좀 계속 어떻게 씨발 좀 머릿속에 들어가라 좀 제발. 그래서 밀어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뭐 이해가 안 나? 내가 이거 설명하면 네가 여기서 못 알아들을 학생이 어디 있어? 그러면 별해. 빠른 풀이. 지랄하고 있네.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다고. 여기서 네가 모르는 게 이것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알지만 내심의 성질 네가 알고 있는 게 내심이니까 쭉 그리면 여기까지 거리가 가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것도 봤는데 다 떨어져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묶여져 있어야지. 그럼 얘는 못 풀어. 이거는 못 풀까? 너무 쉽게 풀리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는 2분의 1 곱하기 r 1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루트 5 r이 뭐야? 이거야. 이렇게 풀던가. 그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야.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이렇게 한다. 선생님 그런 게 말고 일반적으로 이 학교가 혹시 뭐 저기 수도과학여고니? 수도과학고야? 이런 것들은 저기 그런 좀 특수한 환경에서 다 뒤져라 씨발. 제발 이것들 그만 좀 맞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출제도 존나게 맞아댈 때 그때 제발 좀 틀려줘 하면서 잘 맞는 애들을 바퀴벌레 보는 심정으로다가 징그럽다 좀 그만 좀 틀려줘. 그럴 때 계산력 묻는 문제지. 그냥 계산 지정하게 시간 오래 걸리게 하는 거. 원리는 똑같아. 가계 구하면 돼.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니까 웬말은 통상적인 학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특수한 위치에 있는 위치관계의 꼭지점을 제시한다고. 알겠니? 그래도 어렵죠. 근데 봐 이렇게 푸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내저번의 방식을 마무리하겠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 유명한 아폴로니오스의 원을 하겠어요. 뭐 내가 별로 할 건 없어. 걔들이 해주니까. 개념쌤 85페이지 펴보세요. 개념쌤 85페이지 펴보세요. 폈죠? 어디 있을 텐데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한다. 여기 있네. 풀이의 리마크의 마지막 줄에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할 일은 그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 풀어서 알고 있겠지만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페이지 전체를 쭉 훑어서 이해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시작. 보겠어요. 그 시간을 충분히 많이 주지 않은 건 이미 뭐 2번, 3번 숙제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딱 보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떠오르게 생각하고 그걸 재구성하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다 머릿속에 떠오를지라 생각해.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자취방식을 구하세요이고 그래서 주어진 형식대로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 내분점, 외분점도 사실 엄밀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기 내분점, 외분점은 뭐 리마크인가 더 추가 설명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고 그거지 저기 그 몇 대 몇 비례식.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식 하나 문자 2개니까 두 문자 사이에 관계식이 등장하고 그 관계식을 뭐라 불러? 자취 방정식이라 한다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원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이게 원인지 어떻게 알아봐? 눈이 있으면 알아본다 뭐.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인 거 봤죠. 오케이. 그런데 실전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겠니? 그 밑에 있는 리마크를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랑 연동해서 알아두는 거라고?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수직 이등 분석. 연관해서 알아두는 거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의 비중의 1대1만 뭐가 돼? 직선, 수직 이등분선이고 나머지는 원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팔 아프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이게 바로 뭐야? 우리 수업에서는 정의 3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는 그러면 실전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야죠. 몇 대 몇? 3대2.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로 환원되는 거야? 선생님이 존나 강조했던 지름의 양끝점 문제로 환원이 되죠. 그래서 바로 답을 구해야지. 지금처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해 갔나?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그렇대? 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 라는 건 설명이 없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 그 부분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 부분이 엄청 중요해요. 보자. 그러면 이게 왜 원인가요? 이 조건이 왜 원인가요를 증명을 하잖아. 증명이 대수적 증명이 그거야. 해봤더니 2차 방정식이 나온다 라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그게 네가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배운 이유거든. 그 다음에 증명이 기하정으로 증명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점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두 점이 주어지. 그러면 뭐야? 두 점은 뭐? 두 점이 주어질 때 이런 생각을 애초에 뭐 한 인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저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 두 점 뭐? 선분이야. 그리고 두 점은 선분. 그래서 긋는 거야. 그리고 몇 대 몇이잖아. 몇 대 몇이니까 뭘 해야 돼? 내분점과 외분점을 당연히 찾는 거지. 아니, 여기가 공간이라고. 왜 이걸 하냐? 두 점은 여기라니까. 파란색.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m 대 n 이거 m 대 n, m이 더 크다. 그럼 대략 이 정도로 잡자. 이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 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딴 데도 있잖아. 딴 데. 오케이? 그러면 딴 데도 있다. 그럼 딴 데가 어디냐? 그럼 이게 대략 내가 2대1 정도로 그린 거거든. 대략 2대1로 그려야 되겠죠? (2대1) 잠깐만. 이게 2대1이 되는 것 같냐? 조금 더 이쪽으로. 요 정도. 2대1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지금 뭐 어떻게 그랬는지 알겠니? 2대1이라고 가정을 하면 두 점은 뭐? 선분. 사고 과정을 잘 보라고.
두 점은 뭐? 선분. 2대1. 그럼 뭘 생각하는 거야? 내분점과 외분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요 위에만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2대1이 되는 거 하나를 찍어야죠. 일단은. 그리고 또 찍는 건 네 마음이야. 근데 두 점은 뭐? 선분이죠.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두 점은 뭐? 선분. 이해 갔나?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우리 딸도 대답하고 있다 이것들아. 뭐가 보이죠? 뭐? 삼각형이 보이죠? 뭐가 문제냐면 니들은 선생님이 질문하면 뭔가 그럴싸한, 이때 그럴싸하다는 건 고급 또는 어렵다, 이런 대답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니까, 근데 네 머리는 그런 대답이 생성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맨날 입 다물고 있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급스럽고 또는 어렵다라는 축에 속하지 않는 대답을 했을 때 맨날 핀잔 듣고 야단 맞는, 그리고 뭔가 모자란 사람 취급당하는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아주 족같은 환경에 살았어요. 잘 얘기했어요. 얘는 한 달에 더 건너가서 얘기를 했거든. 이 삼각형이 보여야지. 왜 삼각형이 보이냐? 세점은 뭐? 삼각형. 그리고 논증기하는 뭐? 삼각형기야. 항상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가계 이등분선이 보인다. 손 들어봐. 내려야겠어요. 그러면 내려야 개수는 뭐야? 내려야지. 왜 나는 가계 이등분을 안 보냐? 네가 가계 이등분을 아직도 이미지 수준으로 알고 있고 적용 B가 되는 수준으로 안 갔기 때문이야. 반복을 안 했기 때문이야. 봐! 이것 때 이것이라, 이것 때 이것이 같아. 이게 정확하게 뭐니? 적용 B지. 너는 그거 놓고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이지. 근데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이면 그게 뭐야? 가계 이등분선이야.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럼 이건 뭐야?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것이다. 가 뭐야? 외곽의 이등분선이죠. 외곽의 이등분선이죠. 외곽이면 요거랑 오케이? 보이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 단순한 것도 바로 안 보이고 또 내가 설명을 해야 돼. 아직도 적용 B가 될 만큼 반복이 안 됐다는 거야. 이건 너무 많이 나왔거든. 뭐? 야, 지름의 한 끝점 뭐였어? 지름의 한 끝점 뭐였어? 지름의 한 끝점. 그리고 원의 지름의 한 끝점 뭐였어? 정의 2번. 그래서 뭐였어? 정의 2번하고 내가 뭐 적어놨어? 90도. 거기가 지금 지름의 양끝점이라며. 그러면 너는 뭘 생각해야 돼? 그냥 지름의 양끝점 이러고 있다고. 90도를 생각하지 않아. 그럼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있다. 이것도 많이 했던 거지. 180도니까. 반띵이다. 90도. 반응 조건 역사하고. 반응 조건 역사. 그래서 원이야. 여기 있는 거 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때 이런 점을 수학에서 뭐라 부르냐면 임의의 점이라는 거야. 나머지 점들을 대표한다라고 했어요. 그 대표성을 임의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임의의는 개수는 한 개를 말하는 건데 모든 점은 개수가 한 개 아니고 다를 말해. 그런데 물론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같은 말로 취급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해 갔나? 반원인데요. 아래쪽도 똑같아요. 이해 갔죠? 그래서 원이 된다라는 걸 누가 밝혔다고? 아폴로니우스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외심에 대해서 m과 n은 각각 0보다 크다는데 딱 하나가 있지. 외심이 아니고 그 뭐죠? 네, 외분점. 외분점에서 뭐냐? m과 n은 다르다가 있죠. m과 n이 같으면 이쪽에 생길 리가 없어. 얘는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얘는 사라져. 그래서 수직이 있는 거예요. 점점 이게 뭐가 돼? 1대1로 가는 순간 이게 점점 이 가운데로 가면 얘는 왜냐면 이게 가운데로 가는 순간 이게 점점 위로 가갖고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럼 이게 급속도로 속도가 빨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무한대로 날아가 버려. 그러면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 즉 직선이 되는 거, 수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다. 이해 갔죠? 다 네가 배운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된다. 정리하세요.